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중구 교수님 책 미시경제학 챕터 9장 생산비용에서요. 교재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범위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요. 어떤 기업이 하나의 상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제품 한 종류의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시면 하나의 삼성이나 LG 가전제품 회사가 냉장고, 컴퓨터, TV, 세탁기 등 여러 가지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산해서 범위를 넓혔을 때, 스코업을 넓혔을 때 뭔가 비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서요. 범위를 넓혀서 보니까 경제적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그게 이제 생산량 제품을 다각화했을 때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달라 고딕체로 나와 있죠. 밑에 보면 어떤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상품을 함께 생산하는 체제가 더욱 경제적. 그래서 어떤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상품을 함께 생산합니다. 함께 생산했을 때 이게 경제적이라는 게 비용상의 이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비용상의 이점이 발생합니다. 비용상의 이점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바로 범위의 경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conomies of scope이라고 얘기합니다. economies of scale은 이제 규모의 경제고요. 이건 scope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상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거예요. 함께 생산하는 겁니다. 동시에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씩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싸게 먹히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구두와 핸드백을 함께 생산할 수도 있고 따로 생산할 수도 있는데 함께 생산했을 때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절약의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구두를 X라고 하고요. 핸드백을 Y라고 해요. 그래서 비용을 나타내는데 X랑 Y를 동시에 이렇게 생산하는 경우랑 그게 아니라 X만 생산하고 Y는 생산 안 하고 따로 생산하는 거죠. X를 생산 안 하고 Y만 생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생산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생산했을 때의 비용이 어떻게 된다? 더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될 때가 우리는 범위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러한 범위의 경제는 왜 발생하는데 발생 이유 한번 볼게요.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뭐야?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살짝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하나의 생산 시설이나 투입 요소가 여러 상품 생산 과정에서 동시에 투입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 요소가 인풋에 해당하는 투입 요소라든가 생산 설비가 거기 보시면은 여러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XY의 여러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동시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사용이 된다. 이렇게요. 잘 안 와닿습니다. 적절한 사례가 있나요? 예, 적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다음 줄에 가보시면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회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기계와 차체를 만드는 기계가 승용차를 생산하는 데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엔진 가지고 트럭에도 쓰이고 SUV 자동차에도 쓰이고 현대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엔진이 들어가는 오토바이도 사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이런 엔진을 가지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요. 모터 비슷한 것이니까
그래서 뭐 오토바이도 만들 수 있고, 뭐 스키 타는 그런 스키장에서의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보트 있잖아, 보트. 그것도 모터에 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광학 렌즈 있잖아. 그 현미경 같은 이런 광학 렌즈를 잘 깎는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카메라 회사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캐논 이런 데는 카메라도 쓰지만 그거 갖고 렌즈 이거 안경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고 만안경 할 때도 쓸 수 있고 다각도로 우리가 아니면 의료기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그런 데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이유를 보시면은요. 다음 달로 볼게요. 둘째,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있을 때 범위의 경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물, 생각지도 못하게 부산물의 어떤 혜택, 이득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쇠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죽이나 뿔이 부산물로 나올 수 있어요. 쇠고기 생산할 때 그 가죽 가지고 가방을 만들 수 있고 뿔 가지고 또 뭔가 장식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우리가 이제 사실 또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니요, 지난 시간에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범위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범위의 경제. 두 개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규모의 경제랑 범위의 경제 뭐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얘네 둘은요.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거기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데 자, 아무런 체계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규모를 대량으로 생산할 때 얻게 되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야.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느낌이 전문화의 어떤 이득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범위의 경제는요. 이것저것 다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문어발식으로 다각화를 하는 거죠. 문어발로 기업들이 다각화를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것저것 거기서 얻게 되는 뭔가 시너지 효과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논의를 하는 그 약간 위상이 다릅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규모의 경제가 있든 규모의 불경제가 있든 이와 상관없이 범위의 경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거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올린과 첼로와 같은 악기의 경우에는 소규모로 생산해야지 경제적이라는 점에서는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장인 정신의 그 노력이 깃든 바이올린과 첼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량 생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약간 우리가 일반적인 학습 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쓰는 거는 소량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제품의 퀄리티도 높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자, 그러나 한 기업이 이 악기를 같이 만들게 되면 어떤 기업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같이 그러니까 소량 생산한다는 얘기는 대량 생산과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규모에 대한 불경제가 된다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아닌 불경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이올린과 첼로를 어떤 한 기업이 같이 생산하면 나무 깎는 기계를 양쪽에 다 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구두 공정에서 나무를 깎는 그런 도구를 양쪽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의 경제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범위의 불경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기업이,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 단락 보세요. 한 기업이 여러 상품을 동시에 생산한다 해서 언제나 비용 절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산했을 때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에 한해서 범위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생산 기술에 범위의 불경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범위의 불경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한 상품의 생산 공정 뭘 만드는데 다른 상품의 생산 공정에 방해라는 말 체크하시죠. 방해가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범위에 불경제도 생길 수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앞에서 골고루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망하는 거야. 골고루시 오히려 다른 작업에 서로 방해가 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다량의 먼지가 방출되는 냉장고와 또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아예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제로 알았어요. 범위의 경제 이런 것도 혹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예, 범위의 경제를 언제 생긴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것도 측정 가능할까요? 예, 이렇게요. 측정 가능할까?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범위의 경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ES라고 했어요. Economies of Scope의 약자인가 봐요. 자, 그랬을 때 따로따로 생산하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X제를 따로 생산하고요. X제 생산 안 하고 Y제를 따로따로 생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게 따로따로 생산이죠. 그리고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빼줘요. 같이 생산할 때의 비용입니다. 이해 가시죠? 요식. 근데 이거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분모에다가 같이 생산할 때의 비용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같이 생산할 때의 비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줘요. 자, 이해 가시죠? 요거는 지금 뭐라고요? 요거는 지금 따로따로 생산했을 때 비용이고요. 같이 생산했을 때의 비용이 요거를 나타내요. 자, 우리가 같이 생산했을 때 비용이 더 싸게 먹히는 게 범위의 경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자에 초점 맞추면 따로따로 생산하는 것보다 같이 생산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경우입니다. 그럼 분자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크게 되면은 따로 생산하는 것보다 같이 생산하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거요. 요게 이제 분자 자체가 이제 0보다 크게 되는 경우.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S 값이 요걸로 나눠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25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두 상품을 한 기업이 생산하는 경제에 비해서 각 기업이 하나씩 생산하는 체계에서가 그냥 한 기업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총 생산 비용이 25%나 절감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벌어지는 거야. 따로따로 생산하는 것보다 같이 생산하는 게 비용이 더 커진다는 거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범위의 경제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0보다 클 때가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게 되면 이때는 범위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이왕이면 범위의 경제 얘기하는데 이 값이 0보다 큰데 클수록 이게 값이 클수록 범위의 경제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규모의 경제와 약간 차이점으로 범위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범위의 경제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는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